권인숙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전에 속개 전까지 요청했던 자료들이 아직 안 왔어요. 하나도 안 왔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제가 챙겨봤던 것 중에서 지금 좀 이따가 의원님께 전달드리도록 아니요,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이 말씀 자꾸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충실하게 감사라는 게 내부 변화를 위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기관을 운영해봐서 아는데요. 외부에서 일하지 않으면 정말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몇 주 전에 법무부에 요청했던 자료도 지금 제출이 안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의원님, 저희 전체로 보면요, 저희가 통계로만 보다만 지금 요청해서 저희가 나간 자료가 과거보다는 좀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95% 나갔거든요. 근데 다만 위원님 아침에 말씀해 주신 노조 자료에 대해서요. 제가 어떤 거냐면요, 저 1분만 더 주십시오. 이거 설명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질의 시간 같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게 의원실에서 성별을 구분한 성매매 사범들의 기소율과 제명을 제출하려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요구 2주 만에 겨우 받은 답변이 성별 구분 성매매 통계는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날로 했어도 되는 답변이었고요. 검찰 영갑에 분명히 여성 사건에 대한 별도의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통계가 있길래 전체 사건에서 여성 사건을 빼면 되느냐고 했더니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하면서 그거 확인하는데 다시 하루 걸렸고요. 위원실에서 검찰 연관 페이지를 알려주면서까지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그건 통계팀 담당이 자료를 받고 싶으면 통계팀의 자료 요구를 다시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국회의원실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법무부 이렇게까지 불성실하면 안 되죠. 이건 불성실이 아니라 이거는 무책임이기도 하고 이 국회의원의 업무 방해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자료 언제 주실 건가요? 오늘 아까 요청했던 거요. 지금 되는 대로 지금 제출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료 관리 실무적인 문제라든가 공개 비공개 문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제출 불가능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되는 것 위주로 해서 먼저 드리라고 말씀해 놓은 상태니까요. 곧 전달될 겁니다. 네, 질의해 주시죠. 네, 장관님, 이 대검찰청 분류로 4대 강력 범죄 중에서 흉악범죄가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으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 뭔지 아시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걸 모르시면 안 되는데요. 예. 압도적으로 성폭력이 91.7%를 차지합니다. 이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성범죄 사건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 근간에 들어간다고 좀 봅니다. 근데 이제 뭐 N번방 사건에 이어서 국민적 공분을 샀던 L 성착취 사건 때도 그러셨고요. 그죠? L 성착취 사건 기억하시죠? L 성착취 사건이요. KBS 보도에 네네. 그때 발표하셨어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한다고 했고 오늘도 그 얘기하셨죠. 예. 근데 이제 디지털 성폭력은 불법 수익 환수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 범죄 수익 규모도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이제 뭐 범죄 수익이 범행의 동기가 되죠. 그리고 수사 또는 재판 이후에도 또 가해자 또는 삼자가 피해 영상물의 복원 재유포를 감행하는 요인도 되고요. 이 자료 보시죠.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팀이 조직원의 추정 범죄 수익을 100억 이상이다라고 하면서 언론에 내보냈습니다. 아마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워낙 자극적이었어 가지고요. 그런데 2020년 10월 중앙지검 보도 자료를 보면 검찰은 박사방 조지빈 등에 대해서 범죄 수익, 범죄 은닉 등의 혐의로 현금 1억 800만 원을 몰수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대부분을 인용했습니다. 근데 법원 선고 후 검찰은 실제 얼마나 추징했을까요? 장관 알고 계시나요? 장관님 알고 계시나요? 의원님, 이런 정도 질문하시면서 사전에 답을 안 주시면 제가 이 숫자를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예, 너무 상징적이어서요. 보도에 따르면 7만 원 했다고 합니다.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수사하고 범죄 수익이 100억 원이니 어쩌니 발표를 했는데 환수한 건 7만 원입니다. 근데 7만 원이 어떤 돈이냐면요. 은닉된 걸 검찰이 찾아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영치금으로 넣어준 거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이 안 되죠. 기억하시겠지만 박사방은 단계별로 등급이 나눠서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적게는 20만 원부터 많게는 1인당 150만 원이었고요. 당시 수사당국은 박사방 이용자 수를 약 10,000명에서 30,000명까지 봤습니다.
이제 피고인들에 대해서 추징금 집행 내역을 요구했더니 그건 제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게 감추는 건가요? 아닙니다. 위원님. 진짜 이런 범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처단하기 위해서 검찰도 이런 정도의 디지털 성범죄를 직접 수사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못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저는 들으면 아니, 계속 검찰의 생각납니다. 문제는 이건 지금 추징의 문제입니다. 이 추징은 절대로 수사를 철저히 먼저 할 검찰의 수 있을 업무죠. 경우하고 추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경찰까지 다 지난 다음에 나중에 뒷북치는 아이, 거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지금 추징과 관련된 얘기를 자, 하고 그러니까요. 있고요. 이 거기서 추징은 예. 철저히 검찰의 업무죠. 그렇지만 검찰의 능력이고요. 그렇죠? 초기에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경우하고 나중에 넘어와서 뒷북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지금 박사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범죄 수익에 대해서 제대로 추적이라도 해야 그러니까, 돼요. 제가 보기에 초기부터 좀 장관님, 수사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나 자기 싶다는 업무라도 거죠. 충실하게 하세요. 자기의 업무를 충실하게 해야 되고 이 추징을 이렇게까지 못하고 있는 거. 여기 지금 반부패부의 범죄 수익 환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는 13일 이런 정도 않았습니까? 범죄는 검찰이 먼저 수사하면 네. 안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2018년에 지금 수사를 개시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거라도 제대로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검찰과 검사들은 뭐 자기 일은 굉장히 잘하는 듯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업무 자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1억 800만 원이라고 해놓고 거기서 추징한 게 0원이에요. 위원님, 7만 원이 위원님, 영치금 그거 한 대한민국 겁니다. 사회에서 본인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추징할 수 있죠? 실제로 보면 성과는 대부분 이렇게 운용됩니다. 1억 800만 원을 검찰에서 요청을 합니다. 예. 대법원까지 법원에 요청을 했던 거고요. 추징을 하겠다고 한 거고요. 그건 검찰이 공격적으로 한 것이죠. 됐으니까, 그렇죠? 파악이 돼 있으니까 한 거잖아요. 그 파악이 된 것도 왜 추징을 못하냐는 얘기고, 이 추징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아니면은 실적 아니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걸 요구하는데 하나도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단순히 내가 수사를 안 해서 못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 저는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넘어왔으면 거기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예, 그 한 부분이 가지 좀 더 본질적인 얘기하겠습니다.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겠고요. 그 디지털 성폭력 재판 방청 연대라는 거는 뭐 들어보신 적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디지털 성폭력 관련해서 아시는 게 없는데요. 이 디지털 성폭력 사건에서 형사 사법 절차에 실망을 한 여성들 사이에서 재판을 직접 감시하고 알리려는 시도가 생겨나고 있고, 이분들이 재판 모니터링도 하고 그중 일부는 피해자 신뢰 관계들을 검찰 조사에 동행하고요. 뭐 지난번에 이제 법원 젠더 법 연구회에서 전문 법관 연수 강연자라도 나서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분들하고 대화를 나눴고 사실 증인으로도 오늘 요청하려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증인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서 못했는데요. 이 검찰들의 사례입니다. 이분들이 잘하는 검찰들도 있었지만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사례 2를 보면 공판 검사를 면담했는데 검사는 사건 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었고 디지털 자료의 기본 단위인 이 JPG, 뭐 MP3, 뭐 KB,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도 의미도 모르더라. 디지털에 대한 지식조차 없는 상태로 일일이 설명하면서 재판 진행해야 됐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성범죄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이 완전히 폐기됐는지에 대한 정보도 매우 절실한데 수사기관은 이걸 알려주지도 않더라. 그래서 이제 폐기가 집행됐는지에 대해서 물으니까 담당자로부터 휴지통에, 컴퓨터 휴지통이죠, 파일을 하나씩 끌어다 버린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이 수사에 열심인 검사들도 있지만 디지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검사, 이 증거물 확보에 소극적인 검사, 피해자 통보 절차에 소홀한 검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뭐 모든 검사가 다 잘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엄단을 하겠다, 잘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전반적인 변화는 느껴져야죠. 그 변화가 너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성폭력의 강력범죄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지금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거는 그냥 91점. 그 숫자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자 그렇게 4대로 놓고 보면요 성폭력이 당연히 많겠죠. 근데 그게 그걸 가지고 뭐 아냐 뭘래 말씀하시는 건 조금 그렇게 좀 매일의 범죄 중에서 91.7%를 차지하는 범죄가 맞습니다. 그 숫자가 더 많을 거라는 걸 제가 모르겠습니까? 예. 그건 저를 너무 폄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감안할 테니까요. 이런 식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 검찰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업무 확장이 아니라 줄여놓으셨잖아요. 예. 저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어떤 사안에서 어떤 과정이 됐는지가 잘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추징이라는 거는 가능한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왜 7만 원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무조건 폄훼하시면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저도 위원님 예. 위원님 말 잘 참고할 테니까 제가 드린 말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까 그 조주빈 관련한 거는 수사 과정에서 왜 7만 원이 된 경위를 설명드리면요. 수사 과정에서 현금 1억 3,080만 원이 압수됐었는데요. 당시에 그런데 조주빈이 다른 사기 피해액하고 혼재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 자체에 대해서 몰수될 거라는 걸 확신을 못해서 환부 청구권에 대해서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아둔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재판 결과 재판이 잘 돼서 1억 3,180만 원 자체가 전부 다 몰수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1억 7만 원만 했다는 거는 사실과 다른 거죠. 그 1억 3,180만 원 자체가 다 몰수가 됐고요. 다만 나머지에 나온 1억 정도 중에서는 7만 원 정도가 지금 영치금이었는데 영치금을 따로 추징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추징 시효가 계속 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주빈이 어떤 돈이 나오더라도 상당액까지는 더 추징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억 얼마였는데 그중에 7만 원 됐다는 건 아니고 실제로 1억 3,180만 원은 실제 몰수가 돼버렸었으니까요. 1억 그게 아니라 뭐 7만 원만 된 거다라는 표현은 조금 그 사실과 다른 것이다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관님이 아까 조주빈 관련해서요. 이미 압수한 1억 3천여만은 몰수가 됐으니 1억 얼마 중에서 7만 원만 집행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다시 설명했는데요. 제 질의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법원 판결로 1억 3천여만 원 압수분에 대해서 몰수 결정이 난 건 저도 이미 알고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추징이 됐던 1억 800여만 원 중에서 7만 원만 강제 집행됐다는 얘기를 한 거였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관계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아주 오래전부터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여태까지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제가 질의를 하고 나니까 바로 알아보고 설명을 하는데요. 도대체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겁니까? 이 몰수 추징된 내역, 강제 집행된 내역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저나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때 장관님이 사전 질문지를 주지 않아서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는데 국회법, 국정감사법, 국회 증감법 어디에도 사전 질문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죠? 피감 기관으로서 법적으로 규정된 자료 제출 의무는 거의 이행하지 않으시면서 법에도 없는 사전 질문지를 주지 않아 답변을 못하겠다는 게 국정감사 임하는 국회의원 태도인지 위원장님 이런 식의 태도는 저는 위원장님이 경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미 자료 요구했던 조주빈뿐만 아니라 당시 구속되었던 강훈 및 그 밖의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 수사 결과, 몰수와 추징 일시, 22년 10월 현재 집행 금액에 대해서 바로 자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네, 권인숙 의원님 말씀은 아마 범죄로 인해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는 몰수를 하고 그 몰수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이제 가액만큼 추징을 하잖아요. 예. 추징 선고가 있고 그게 대해 추징을 해 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예. 같고. 예. 사전 질문지 부분은 저희들이 대정부 질문도 그렇고 관례상 사전 질문지를 먼저 보내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2억 얼마 정도의 이익을 조주빈이 봤다, 이런 것이 검찰 수사팀이 기소한 내용이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그 몰수한 현금, 그렇지만 그 몰수한 현금이 정확하게 그걸로 인한 것이라는 거 확증이 없는 상태의 몰수이 1억 3천여만 원 있었던 겁니다. 그런 단계에서 저희는 1억 3천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추징 보전 청구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법원에서 결국은 몰수, 그러니까 그게 실제 그게 쓰인 것이다, 득한 것이다, 그 범행으로. 그래서 몰수 판결이 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조주빈이 갖고 있던 재산 전체는 그것 외에는, 압수한 거 그 외에는 현실적으로는 갖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던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7만 원에서 한 이유는 아까 정점식 의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발견되거나 그럴 때까지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7만 원을 추징을 할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 추징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취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떤 논란이 있지는 않죠. 예. 그리고 아니, 결국은 판결문 정도거든요, 그게. 예. 찾아보겠습니다. 그 판결문하고 예. 판결문하고 보면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몰수든 추징이든 예. 판결이 선고되어야만 되는 거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정부 질의 경우에는 사전 질의를 질의 요지를 주게 되어 있고, 그렇지만 법사위에서도 관행에 따라서 미리 제공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셨는데요. 제 취지는 지금 이 어차피 짧은 시간에 국감을 하는 과정에 저희가 좀 건설적으로 준비되고 정말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좀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사전에 질의요지를 주시면 저희의 답변이 좀 더 충실해질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식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장관님, 예. 지금 8월 22일 날 법사위 전체 회의 때 장관님 발언을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예. 이 발언은 그러니까 최강욱 위원장과 한동훈 장관님 사이의 발언 이후에 나온 말인데요. 어제 최강욱 위원님 무죄 판결도 났고, 그저께인가요? 그래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마음이 좀 많이 걸렸는데 말할 시간이 없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최강욱 의원이 저한테 말씀하신 건 이체 가해고, 그다음에 뭐 가해자 피해자 상대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면을 하게 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장관님 입에서 2차 가해라는 말이 나와서 좀 황당했었습니다. 이게 법정 용어로 보면 이제 2차 피해라고 쓰는데, 이 발언에서 이제 두 가지 면에서가 일단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 상임위장의 한동훈 장관님은 이 검찰 행정, 행영,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 그밖에 법무에 관한 심의를 관장하는 기관장으로서 역할 때문에 온 거지 개인적 송사의 당사자로 오셨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피해자 한동훈이 아니라 기관장 한동훈을 출석시켰는데도 시종일관 공인이 아닌 사인처럼 행동하셨다는데 제가 문제를 느꼈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향변도 모자라서 성폭력 사건의 2차 피해, 2차 가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더 심각한 문제를 느꼈습니다. 이 장관님, 2차 피해라는 말이 언제 왜 생긴지는 혹시 아시나요? 위원님, 제가 이해 충돌의 문제를 제기할 만했다는 상황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나 동의하지 이런 않습니다.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기서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저한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장관님이 말씀드리는 2차 피해라는 겁니다. 말씀을 하셨고, 2차 가해 가해자 피해자 분리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 기억하는 문제에 2차 가해가 관련해서는 박원순 사건에 있어서 뭐 피해 호소인 얘기 나오고 그럴 때 2차 가해가 많이 나왔던 걸로 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사실 아셔야 되죠. 이게 이 성폭력 그때도 얘기가 피해자들이 나왔던 이 걸로 사건을 기억합니다. 해결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만들어진 고통 때문에 이제 생겨진 용어고 법적 개념이 이제 그 후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거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 형사사법 절차 과정에서 경찰 혹은 검찰이 피해자의 말을 성폭력에 의거해서 불신하거나 아니면 법정에서 판사가 피해자의 행실을 비난하는 일, 이런 걸 이제 2차 피해라는 걸로 이렇게 정립해오는 굉장히 처절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에서는 이제 회사에 사건이 알려져서 사업주나 직장 동료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의심의 피해들을 많이 받는 것 때문에 이제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이 갔었던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인 거는요. 이 법무부 장관이시니까 이게 특히 이 말씀이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성폭력 피해자들이 실제 원사건보다 2차 피해가 훨씬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개념이 만들어진 거였고요. 그리고 장관님이 약자와 소수자의 언어를 본인 유리한 대로 가져다 쓰면서 이렇게 피해자의 처지와 고통을 의미하는 개념을 오염시키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법무장관님은 국민의 2차 피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거를 설득하는 의무도 사실은 가집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강력범죄 중에 흉악범죄 중에 이 성폭력이 차지하는 비중 91.7%를 말씀드렸는데요. 오히려 이거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마치 떼쓰듯이 개념을 갖다 쓰는 게 좀 황당했고요. 사실 가해자 피해자 분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성폭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가정폭력도 들어왔고 특히 이제 학교폭력 그다음에 아동학대 등에서 한정적으로 쓰이는 개념이지 사실 명예훼손에 쓰이지 않는 거 알고 계셨잖아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가해자 피해자는 개념이 어떻게 성폭력 개념으로 쓰이는 말씀이시며 아니요. 가해자 피해자 분리 개념을 것처럼요. 말씀드린 겁니다. 최근에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도 9월부터 이제 이거를 적용해도 좋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내렸던 거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막 쓸 수 있는 개념이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박원순 시장 사건에서 피해 호소인 얘기 같은 것이 2차 가해 문제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피해 호소인이 아니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폭력 피해자로 지금 위계한 성폭력 개념으로 들어와 계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 개념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그리고 이게 어떻게 발전한 개념인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특히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요. 너무 넓게 쓰여지는 것이 굉장히 문제를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장관이 이렇게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걸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핵심입니다.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말의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2차 피해고 저것도 2차 피해고 뭐 가해자 피해자 분리자 이런 식으로 갖다 쓰시면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썼던 말입니다. 지금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였고요. 저는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표현이고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관님, 존스쿨 제도는 아시죠? 예, 뭔지 알고 있습니다. 예, 성구매자 초범을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조건으로 성구매자를 이제 기소유예 처분하고 왜곡된 성인식을 교정해서 성매매 행위 재발을 막으려고 고안된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미성년자 성매수자가 존스쿨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를 성매수한 사람이 이 존스쿨 처분을 받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하지만 제가 좀 더 통계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통계가 있나요? 저희한테 안 주셨어요, 통계. 미성년자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12년부터 17년까지 존스쿨 처분을 받은 미성년자 성매수자가 635명에 달한다는 기사가 이전에 나온 바 있습니다. 계속 이걸 우리가 확인하려고 최근 거도 좀 확인하려고 했는데 계속 안 내고 계시죠? 635명은 좀 잘못된 수치 같은데요. 아니요, 이거는 옛날 거고요. 12년부터 17년까지고요. 이거 기사에 나온 거고 그 이후에 관한 거는 저희한테 지금 제출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 기사를 보고 이거 다 의아하시죠? 장관님도 의아하시죠? 예. 아니 좀 질문에 답 좀 하세요. 예. 아니
지금 수치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걸 어떻게 아니, 수치는 이거는 이제 질문즉답이 되겠습니까? 뉴스에 나왔던 거고요. 뉴스에 나온 나오더라도 수치고 저는 지금 그 처음 질문을 듣는 이후의 것인데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 확인하려고 했는데 예. 이 미성년자 성매수자 수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미성년자 중에서 성매수를 한 사람들을 보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정말 이건 무슨 장난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식의 것들을 보냈는데요. 이 미성년자 성매수자는 사실은 이제 아청법 위반이어서 이 존스쿨 처분 받을 수 없죠. 상식적으로도 봐도 그렇죠. 근데 이게 이 검사들이 이제 보호관찰소 선도 위탁 규정을 보면 피의자 이름, 죄명 등이 이제 적힌 선도 위탁 색인부를 보관하게 되어서 이게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데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죠? 저희가 이제 물어봤어요. 믿을 수가 없어서 미성년자 성매수자 현황을 보호관찰소하고 법무부에 물어봤더니 대답이 이랬습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검찰에서 주는 명단에 대해 교육을 집행할 뿐이라고 했고요. 검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관련 통계를 유지하지 않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통계 아닙니까? 근데 관련 통계 유지하지 않고 있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거 존스쿨 프로그램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누가 책임 주체입니까? 제가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이게 갖고 계신 것들이 근데 이 수치가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이 통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된 통계 같아요. 예. 아니 제가 본 것이 이 자료가 말씀하신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자료가 아니어서요. 예,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